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이 되어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아 처벌을 받게 되면 그 과정에서 형사처벌의 정도, 행정적으로는 면허 정지나 취소의 여부의 기준이 되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게 내 몸속 혈액에 알코올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인데요. 도로교통법이 정하고 있는 기준을 보면 일단 형사처벌의 기준상으로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0.08% 그리고 0.2% 이상인 경우에 각각 처벌의 양을 높게 정하고 있습니다. 보통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음주 단속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많이 있으실 텐데요. 도로에서 음주 측정기를 통해서 호흡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요즘은 1차 감지기를 운전석 부근에 가져다 대서 감지 센서에 확인이 되면 다시 호흡 측정을 하는 순서로 거치게 됩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신 상태에서 이제 측정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두려운 마음에 호흡 측정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시거나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술을 과도하게 마신 것이 아니라면 앞서 말씀드린 그 처벌의 기준이라는 것이 0.2% 이상일 때 가장 높게 강하게 처벌하고 있는데 이 음주 측정 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이 가장 높게 처벌하는 음주 수치와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어쨌든 측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본인이 술을 마신 상황이라면 측정 과정에는 협조하는 것이 불필요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측정으로 좀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면 혈중 알코올 농도라고 하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측정했을 때의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운전을 하고 있을 때의 수치가 중요합니다. 보통 이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가 음주 단속을 받는 경우에는 운전을 하고 있는 중에 측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 측정된 수치가 나중에 이제 행정 조치나 형사 처벌을 받는 수치에서의 숫자와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운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갔는데 누군가가 내가 음주 운전하는 것을 목격을 하고 신고를 해서 내가 집에 머물고 있는 중에 경찰이 와서 측정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당연히 그런 경우가 없어야겠지만 음주운전이 적발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혹은 사고를 발생시키고 차를 버리고 도주하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사후에 측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앞서 말씀드린 호흡 방식의 음주 측정기를 신뢰하지 않아서 나는 혈액으로 직접 측정을 받겠다라고 해서 병원으로 이동을 해서 혈액을 채취해서 재측정하는 경우를 예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모두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의 수치가 아니라 운전을 마치고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처벌을 받게 될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기준 숫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위드마크 공식이라고 하는 계산 방법을 가지고 내가 운전하는 순간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얼마였는지를 역추산, 다시 계산하는 방법을 거친 후에 그 숫자를 가지고 처벌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걸 공식 자체를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으실 것이고 이것은 자신이 마신 알코올의 양 그리고 그 사람의 몸무게 그리고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에 따라서 이제 고정적으로 정해진 개수를 반영을 해서 측정된 시각과 운전한 시각 사이의 경과 시간을 집어넣어서 산출을 하게 됩니다. 내가 몸무게가 얼마냐, 내가 남자냐 여자냐 이거는 변동사항 없이 정해진 사항이니까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만 실제 사례에서는 결국 내가 술을 마신 시각 그리고 내가 운전한 시각 그리고 내가 측정한 시각이 각각 언제였는지에 따라서 실제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자세히 설명을 한번 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술을 마시고 나서 내 몸에 술이 퍼지는 시간, 즉 술이 취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사람마다 빨리 취하는 사람도 있고 늦게 취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이런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판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술이 늦게 취하는 사람이 상당한 술의 양을 순식간에 마시고 곧바로 운전대를 잡고 잠깐 운전을 했다라고 하면 이 사람이 술을 마시긴 했지만 음주 상태에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도로교통법이 정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뭐 0.03%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했느냐라고 따져보게 되면 실제로는 전혀 술이 몸 안에 퍼지기 전에 운전을 한 거기 때문에 완전히 멀쩡한 상태로 운전을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처벌할 수는 없다라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법이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일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을 하고 있는데 그 적용의 기준은 법원은 그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혹은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에게 가장 유리한 숫자를 적용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앞서 말씀드린 위드마크 공식에 의해서 내가 음주 운전을 한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판단할 때는 사람이 술을 마신 때로부터 30분에서 90분 사이에 가장 술에 취하게 되고 그 이후부터 최고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시간당 0.008% 내지 0.03%씩 낮아진다라고 일단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0분에서 90분 혹은 이제 0.008%에서 0.03%라고 하는 일정한 범위를 말씀드린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대법원이 그 사람에게 가장 유리한 숫자를 적용해야 된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시기 쉽게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밤 10시에 술을 마시고 10시 30분에 운전을 잠깐 하고 운전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11시에 음주 측정을 했는데 측정기에 알코올 수치가 0.031%가 나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측정 수치로만 보면 음주운전에 해당이 되고 형사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측정시 기준이 아니라 운전시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A라는 사람은 술을 마신 시각과 운전한 시각 사이에 30분의 간격, 그리고 운전한 시각과 음주 측정 시각 사이에 다시 30분의 간격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굉장히 중요해지는데요. A라는 사람이 10시에 술을 마셨으니까 일단 10시부터 점점 술이 올라올 겁니다. 술이 취하는 그 시기인데 만약 A라는 사람이 술이 정말 빨리 취하는 사람이어서 술을 마신 때로부터 30분이 지날 때까지 최대한으로 취하고 30분이 지난 시점 이후에는 다시 술이 깨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운전을 한 10시 30분에는 쉽게 얘기하면 술이 최대한으로 취해 있는 상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음주 측정을 한 11시에는 30분이 다시 지났기 때문에 술이 점점 깨기 시작했을 때 측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측정을 했을 때보다 운전을 하고 있을 때 혈중 알코올 농도가 더 높았다는 판단이 나오는 겁니다. 측정 시점에 0.031%가 나왔기 때문에 운전을 한 시점인 10시 30분에는 0.031%보다 최소한 시간당 0.008%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30분 동안에 해당하는 0.004%가 높아진 0.035% 혈중 알코올 농도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결론에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법원에서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한테 가장 유리한 숫자를 적용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A 같은 경우에 A에게 가장 유리하게 숫자를 다시 적용해 보겠습니다. A 같은 경우에는 법원의 기준대로라면 술이 가장 늦게 취하는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시에 술을 마셨다면 그로부터 90분이 지난 뒤인 11시 30분이 되어서야 술이 가장 취한 상태에 이르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운전을 한 10시 30분은 아직 술이 취하고 있는 중간에 있고 음주 측정을 한 11시도 역시 아직 90분이 도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술이 점점점 올라오는 때인 겁니다. 즉 운전을 한 시점부터 측정을 한 시기 사이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상승기에 있었으면 측정을 한 시간보다 30분 전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음주 수치를 오히려 빼게 됩니다. 음주 수치를 뺄 때는 또 피고인에게 A에게 가장 유리한 숫자인 시간당 0.03%의 변동 가능성을 전제하고 숫자를 적용하게 되니까 30분 기준인 0.015%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 운전 당시 술은 마셨지만 운전 당시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결과값이
0.016%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위배되지 않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처벌받음에 있어서 왜 중요한지를 다시 부연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운전을 한 시각으로부터 음주 측정을 한 시각 사이에 술이 점점 취하는 때였는지, 즉 상승기였는지, 술이 깨는 때였는지, 하강기였는지에 따라서 음주운전죄로 처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바뀌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무에서는 수사기관은 꽤 종종 당연히 술이 점점 깨는 시기에 있었다라고 전제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측정한 수치보다 운전을 한 수치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더 높여서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는 상승기, 본인이 상승기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술을 마신 시각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가 깔끔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을 한 시각과 측정한 시각, 음주 수치를 측정한 시각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나오는 반면, 내가 만약에 술을 뭐 집에서 마셨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내가 정확히 몇 시에 술을 마셨는지가 명확하게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당사자 진술에 의해서 그 시간이 특정이 되거나 혹은 아예 특정이 안 되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조사를 받으시는 일반인 분들도 내가 술을 언제 마셨는지, 내가 뭐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건 맞으니까 술을 몇 시에 마셨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명확하게 기억이 안 나니까, 예를 들어서 밤 10시에 술을 마셨는데 9시쯤 술을 마셨어요 라고 만약에 진술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아무리 유리한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9시에 술을 마셨기 때문에 10시 30분에 운전을 했다면 이미 90분이 도과된 가장 상승기의 마지막 시점, 가장 최고치에 이른 시점에 운전을 한 것이어서 측정을 했을 때는 하강기에 해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떠한 유리한 기준을 적용해도 측정된 숫자 0.031%보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출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처벌을 당연히 피할 수 없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처벌되는 상황이 자기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진술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한다면 의도하지 않게 객관적인 사실과는 다르게 내가 처벌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당연히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될 것이고 음주운전에 적법한 처벌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진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바람에 그로 인한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것 또한 부당하다고 할 것이라서, 음주운전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이런 왜곡되는 결과로 인해서 처벌받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반드시 받아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